가미당 주역 강독 35번째 시간 화지진괴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오창희입니다. 먼저 괴상을 보겠습니다. 밝음을 상징하는 이괴가 땅을 상징하는 곤괴 위에 있어서 밝은 해가 땅 위로 나온 모습입니다. 해가 땅 위로 나와서 중천으로 솟아오르면서 더욱 밝고 찬란하게 빛나게 되고 그 빛이 이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장면,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는 즉 밝음은 땅에서 솟아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 즉 곤괴의 덕인 이 순종의 이치에 따라서 유순하게 나아간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괴의 나아감은 이 유순하게 이치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나아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괴명을 보겠습니다. 괴명은 화가 위에 지가 아래에 있는 진이다 라는 뜻이죠. 진괴. 진은 나아가다, 빛이 밝고 성대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단순히 그냥 나아간다, 이 진이라는 나아간다의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나아가느냐 물러나느냐 할 때 그 나아감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빛이 밝고 성대하다 이런 의미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중천으로 나아감으로써 점점 더 밝아지듯이 그렇게 나아갈수록 밝음이 더욱 크고 찬란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괴사를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괴사는 진, 강후, 용, 성마, 번서, 주 1, 3적 풀이를 하면 나아감은 나라를 안정시키는 제후에게, 강후라는 말이 나라를 안정시키는 제후에게 말을 하사하기를, 성마, 말을 하사하기를 많이 하고, 번서, 그리고 하루 낮에 3번 접견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강후는 이제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안정시킨 제후라는 뜻이고, 이렇게 성마, 석이 이제 하사한데 사라고 읽기도 하고 여기는 그냥 석이라고 읽어서 성마라고 한 거고, 번서 주일 3적. 다시 말해서 이제 위로는 리괴. 다시 한번 여기에 그리면 위에는 리괴. 즉 이제 크고 밝은 현명한 군주가 있는 거죠. 이 위에는. 그리고 아래에는 곤괴. 즉 이제 이 군주의 뜻에 순종해서 이 뜻에 따라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제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군주는 제후를 총애하고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이쁨을 받는 거죠. 총애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사품으로 말을 많이 내립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왜 하필 말이냐 하면 물론 이제 예전에는 말이 많이 필요했죠. 그 제후국을 다스리려면 제후에게 여러 곳을 이제 다녀야 하니까 그게 통신수단이 말이니까 말을 많이 하사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진괴니까 그 의미를 좀 연결해서 풀이를 하면 나아가는 데 쓰는 도구죠. 이 말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사한다는 것은 그가 더욱 나아가서 성장하도록 격려한다는 의미로 풀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접견한다는 것은 그만큼 총애를 한다는 것이죠. 공자님이 쓰신 그 단전, 상전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풀이를 해보면, 군자는 군자이 자소명덕이라고 해서 군자이라는 거, 뭐 군자이 자까지는 아시겠죠? 자는 이제 스스로 자자를 쓰고, 소는 밝힐 소자를 씁니다. 소 명덕, 밝은 덕. 스스로 덕을 밝힌다는 뜻인데, 군자가 이 진괴의 그 상을 본받아서, 즉 밝은 빛이 땅 위로 나와서 더욱 빛을 밝혀 성대한 모습, 그걸 이제 보면서 그걸 본받아서 스스로 그 명덕을 밝힌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덕을 밝힌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밝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풀이했냐 하면은 가려진 것을 제거하고 지극한 알매 이르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주역에서 말하는 지극한 알미라는 것은 우주 자연의 이치, 뭐 다시 말하면 이제 사계절의 순환이라든가 해와 달의 운행 이런 걸 유심히 관찰해서 거기서 어떤 이치를 깨달아서 그것을 내 삶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 그걸 이제 최고의 경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저절로 밖으로 넘쳐 흘러서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진괴에서 말하는 점점 나아가 밝음이 성대해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그 밝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주일 삼접을 풀이를 하면 밝은 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훌륭한 제호를 예를 갖춰서 3번 접견한다. 그래서 그를 총애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이제 덕을 쌓아서 그 덕의 빛남으로 나라를 안정시킨 그 어떤 훌륭한 공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그 크고 밝은 군주를 접견함으로써 그 밝음을 향해 자기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그 지향점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 잘 나가다 보면 내가 좀 잘 성장하고 있고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자만심이 생겨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거기서 어떤 탐욕을 부리기가 쉬운 법이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 주일 삼접을 해석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상하고 괴명, 괴사를 종합해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하가 덕이 있고 그 덕이 내면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그것이 이제 공으로 드러나고 이제 그 공을 통해서 이제 천자의 은총을 받는 것, 그것을 최대의 향상, 진보, 나아감, 성장 이렇게 본 거죠. 뭐 지금처럼 개인의 영달을 목표로 출세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나아감,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자기 개발서에 적혀 있는 그런 성장, 발전과는 아주 그 전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관직에 나아가는 것이 천하를 통치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고 또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이 덕을 길러서 그 덕이 세상 구석구석 밝게 해서 백성들의 삶을 편안히 하는 것. 그게 곧 뭐 우주 자연의 이치에 순종하면서 내면의 덕을 길러야 가능한 일이니까 그런 것을 성장한다, 나아간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나아갈 진에 대한 그 상과 이 괴사를 이제 좀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효사로 들어가서 좀 그 단계를, 그러면 이 성장의 단계별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어떤 건가라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육부터 보면 진여, 최여, 정길, 망부, 유무구 풀이하면 초육효는 나아가거나, 이게 진이죠. 진여, 나아가거나, 최여, 최는 꺾이다, 물러나다 이런 뜻인데 최여, 물러나는 데에 정길, 올바름을 얻으면 길하고 망부, 믿어주지 않더라도 유무구, 여유로우면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초효는 나아감의 시초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이게 내가 성장하는 그 첫 단계이니까 쭉 이제 지금까지 뭔가를 쌓아오긴 했겠죠. 쌓아와서 그 땅을 다 뚫고 이제 겉으로 드러난 단계가 이제 성장이고 나아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 진여, 상승해서 나아가는가 싶다가 또 최여, 억눌려 물러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정길, 올바름을 얻어야 길하다. 그러니까 이런 진여, 최여 하는 상황에서 올바름은 그럼 어떤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망부, 믿음, 신뢰를 얻지 못하더라도 여유로우면 무구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뒤집으면 이제 초육은 좌충우돌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단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초기에는, 성장의 초기에는 내가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 군주의 또는 뭐 스승의 신임을 받기는 어렵다 아직은.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거꾸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필요한 거죠. 믿어주지 않더라도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첫 단계에서는 필히 거쳐야 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그렇게 이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데 크게 장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어는 이 유가 아닐까. 이제 지난번 그 내풍함께 그 초효에서
준항이라는 걸 공부를 했었는데, 이 준항이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뭔가 아주 완성된 뭔가를 요구하는 것,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것, 그런 거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 속에는 초조함이 들어있고, 그 초조함이 뭔가를 내가 빨리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남의 걸 빼앗으려는 마음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초조함이 죄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왜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한가, 여유가 없을 때 어떤 후유증이 생기는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효가 가져가야 할 덕목은 윗사람이 신임을 구하는데 급급하느라고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잃어버리고 원망의 마음으로 그걸 채워서 그쪽으로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계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밝은 빛이 땅에서 솟아오르듯이 그렇게 계속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6.2호로 이제 넘어가면 진여 수여, 앞에 그 초여는 진여 최여였는데 여기서는 진여 수여죠. 수여, 정길, 수자계복, 무기왕모. 그러니까 나아가는 일이, 풀이하면 6.2호는 나아가는 일이 근심스럽지만 여기서도 역시 올바름을 지키면 기란이 왕모에게서 큰 복을 받는다. 이게 지금 이 받는다는 뜻이고, 이 큰 복, 이런 뜻으로 이제 어떤 걸 지시하는 거죠. 개는 크다는 뜻이고, 그래서 개복하면은 큰 복. 누구에게서 받냐? 그 왕모에게서 받는다. 여기서 이제 왕모는 6.5를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올바름을 지킨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좀 풀이로 들어가 보면, 이제 초효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나아온 상태죠. 이 6.2는. 그러나 앞길이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펼쳐지지는 않겠죠. 우리가 이제 세상 이치를 보면 당연히 근심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6.2의 근심은 위에 도와주는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2가 호응하는 효는 5효인데 9.5라야지만 제대로 정응을 하게 되는데 여긴 6.5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이끌어서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 호응할 수 있는 상대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다는 데서 이 근심이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6.2가 보면 지금까지 보면 이 2효가 가지고 있는 그 덕목이 뭐냐 하면은 중을 얻었다는 것. 그런데다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정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중정이라고 하면 이 주역에서는 어떤 최고의 그 덕목을 갖춘 걸 중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6위는 자기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잡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나아가야 할 바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비록 위에서 끌어주는 이가 없지만 스스로 그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자기 내면에 계속 덕이 쌓여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때가 오는 거죠. 땅에서 이제 쭉 솟아오르는 해가 밝음이 세상에 비춰지는 걸 감출 수 없듯이 그렇게 이 사람의 덕이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이런 거는 뭐 어떤 집단에서든 많이 경험하는 일이죠. 뭐 저희가 이제 이 공부하는 공동체니까 여기서 이제 경험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쭉 가다가 어떤 거에 걸려서 이제 지체를 해요. 뭐 거기서 이렇게 힘들어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진여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여수여가 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이제 공부에 대한 태도나 생각이 굉장히 좀 막히게 되는데, 그럴 때 꾸준히 그래도 그 공부라는 걸 놓치지 않고 가면 어느 순간 그게 달라지는 걸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감추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제 그 사람이 뭐 쓰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수준이 높아졌거나 이런 건 아니어도 그 글의 어떤 행간이나 이면 속에서도 어떤 울림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기를 애써 바랄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묵묵히 공부를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모두가 그걸 알게 되고, 굳이 이제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뭐 스승이든 친구든 어떤 리더든 이런 사람들이 알고서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왕모가 손 내밀어 주듯이. 그렇게 이제 이 왕모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그 우기왕모, 그러니까 수자계복 우기왕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기와 유고효는 둘 다 음효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호응을 하는 정응의 관계는 아니지만 유고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홀로 이제 애를 쓰고 성장하고 있는 유기가 굉장히 기특하고 대견하겠죠. 그러면 저절로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고 뭔가를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홀로 성장해 온 유기를 이 왕모, 유고가 총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6.3으로 넘어가면 6.3은 중윤회망, 풀이를 이제 하기 전에 중윤 하면 이제 무리가 믿는다. 윤은 믿을 윤자인데 이게 이제 믿을 윤자거든요. 그러니까 무리가 믿는다는 얘기는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망, 후회가 없어진다. 이 얘기는 회망이라는 게 여기에 이 효사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원래는 회가 있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이제 양의 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자리가 자기에게 걸맞지가 않아요. 뭔가 내가 성장해 나가려면은 좀 내 자리에 걸맞는 데에 있어야지만 좀 성장하는 어떤 그 시작이 좀 순탄할 수가 있는데 자리가 일단 걸맞지가 않은 거죠. 여기서 자리가 걸맞지 않지만 후회가 없다고 한 거는 아마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진께가 이제 나아감에 있대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6.3은 위로 상구와 응을 해요. 상구와 응을 하는데 정응이죠. 정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나아가려는 뜻이 이 6.3이 더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저 위에 9.3을 보면, 상구를 보면서 내가 나아가야겠군 하고 이제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자기 아래에 있는 이 초효와 이효도 나아가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세 사람이 합치게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의 뜻이 합쳐지는 거죠. 이 나아감의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후회를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아가려면, 즉 성장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함께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걸 알 수 있는데, 비록 이제 자기가 뭔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자기가 조금 지금 있는 위치가 좀 자기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안 맞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 중륜이라는 것, 흔히 이제 혼자 앞서려고 하는 게 많고, 우리 뭐 교육도 사실 그렇고,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라왔죠.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고, 같은 학급의 친구가 점수가 떨어져야 내가 더 이렇게 등수가 올라가는 게 일렬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건 이제 주역에서 말하는 성장은 아닌 거죠. 앞에서 우리가 그 괴상과 괴사에서 살펴봤듯이, 주역은 처음에 이제 이걸 얘기할 때 관계의 학문이라고 얘기했었고, 세상 모든 거는 연결되어 있고, 연결됨이 없이 어떤 것도 성취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이치로 밝히고 있는 것이 주역인데, 그 연결 지점이 더 끝까지 나가면 이제 우주적인 어떤 존재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까지 가면 그게 영성으로 이제 가는 건데, 나중에 가면 이제 내가 혼자 성장해서 뭐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이제 내가 성장했다는 얘기는 내가 밝은 지혜를 갖추고 뭔가를 가졌다는 건데, 그거는 다시 나눌 현장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다시 또 순환해서 내게로 지혜로 돌아올 텐데, 그런 현장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걸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우리들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이 산묘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구사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여, 석서, 정려. 풀이하면 구사효는 나아감이 쥐새끼와 같으니 그런 마음을 굳게 지키면 위태롭다. 그래서 정이라는 거는 그런 마음을 굳게 지키면, 다시 말하면 고집하면 위태롭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양이 이 석서라는 거는 이 날다람쥐 이렇게도 해석하던, 여기는 이제 쥐새끼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희천 선생님은, 그래서 이 왜 이게 쥐새끼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면, 일단 양이 음의 자리에 왔으니까 자리가 걸맞지 않다는 건 6.3과 같아요. 근데 이제 6.3은 후회가 없었잖아요. 아래 동료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기 자리가 아닌 걸 차지하고 있으니, 근데 이 6.9사는 자기 자리가 아닌 걸 차지하고 있으니까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 자리 자체가.
예, 그리고 아래에서는 이 새 음료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나아가려고, 성장하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곧 자기를 앞질러서 뭔가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그들을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이제 성장의 도를 모르는 거고, 성장이란 함께 해야 하는 거다라는 걸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 성장이 가야 할 방향은 그 성장을 통해서 넘쳐나는 지혜를 세상에 펼치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좁은 마음으로 이 성장의 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스스로도 아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좀 걸맞지 않다는 거를. 근데 이제 누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자리는 탐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안해요. 이럴 때는 이제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자기를 무시해서 그런다고 화를 내고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상사 중에 만약 이런 그룹의 리더 중에 이렇게 껄핏하면 오해나 잘 삐지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저 자리에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뭐 지내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예. 뭐 주변 사람이 힘들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높은 자리를 탐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요리조리 눈치를 보는 게 꼭 쥐와 같다고 해서 석쇠의 비유를 한 거예요. 쥐들이 그러잖아요. 뭘 먹으러 왔다가 그냥 태연히 먹으면 되는데 요리조리 살피잖아요.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그런 게 이제 꼭 이제 이 쥐의 모습하고 닮았다고 본 거죠. 근데 이제 이 자신에게 과한 자리를 탐내는 거는 자신의 성장에도 타인의 성장에도 이제 큰 걸림돌이 된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이 사회에서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게 성장은 아니다. 그게 이제 아마 이 내면의 덕 이런 걸 쌓지 않고 자리만 탐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효로 넘어가면 회망, 실등, 물률. 여기도 역시 회망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후회가 있을 법했구나라는 걸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실득을 물률. 그러니까 실득을 걱정하지 않는 것. 그래야지만 가면 길하다. 그래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호는 유한자질로 존귀한 자리에 앉았죠. 6이니까 이제 유한자질로 이 존귀한 자리에 앉았는데, 후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의 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그런데 역시 이 6.5는 중을 얻었죠. 6.2처럼 얻었고 릿계의 가운데에 있어요. 이 릿계 밝음의 가운데에 있으니까 크게 밝은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모두 이 지혜를 보고 따라요. 그리고 일단 유하니까 그래서 다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회가 없어지는 거죠. 주역에서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경우에든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뭔가 함께 나아가고 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고 이럴 때는 흉함이나 후회를 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 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주역이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니까요. 크게 이제 밝은 지혜가 있으니까 나아가려는, 즉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거죠. 이 유고는 군주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도 성장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세상에 크고 선한 덕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이제 이 결과나 이 사람에게 이제 이 일을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좋을까 나쁠까, 실득 이런 걸 먼저 따져서는 일을 맡길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따지지 말고 실득을 걱정하지 말고 일을 진행해야 길하다고 한 거니까 이제 그게 그런 뜻이죠. 어제 이제 사기열전에서 편작편을 읽었는데, 편작이라고 하면 화타와 함께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명의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 읽어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건 아니더라고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죽은 줄 안 거죠. 그게 이제 명의인데, 당시 이제 의학 분야에서 최고 책임자인 사람이 편작이 워낙 이제 그 의술에 뛰어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고, 자기가 그래도 명색이 최고 책임자인데 질투심이 생겨서 사람을 보내서 편작을 죽여요. 뭐 의학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면 의료 분야에 편작을 잘 써서 세상에 이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진정한 리더인데 이제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결과는, 역사는 우리에게 편작만
명의라고 우리가 알게 됐고, 정작 편작을 질투해서 죽인 그 사람은 이제 명의인 편작을 질투심 때문에 죽여서 세상에 불선을 행한 자로 그 오명을 남긴 거죠. 뭐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아도 리더 중에는 이제 아래 사람들을 못 믿어서 일을 못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집단의 그 구성원들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결과적으로 당장의 실과 득을 따지면 그렇게 뭐 득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 공동체에도 자기 성장에도 도움이 절대 못 되는 거죠. 유고는 이제 그런 걸 알아서 뭔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작은 그룹이어도 아니면 뭐 집안의 부모님이어도 아이들을 믿고 뭔가를 맡길 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다 보호해줘서 성장하는 경우는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믿고 뭔가를 그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가장 최후의 안전막은 쳐줘야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얼마든지 뭔가를 시도하고 모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성장의 기회. 성장을 바라면서도 요즘 어른들은 성장을 계속 막는 그 아이러니를, 역설을 이제 그걸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네. 모순된 행동을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이 유고의 그 진괴의 유고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상구효로 가면 진기각 유용벌읍 려길무구 정린, 풀이를 하면 상구효는 나아감이 뿔과 같으니 오직 그 읍을 정벌하는 데 쓰면 위태롭지만 길하다. 그래서 무구하다. 그런데 그 올바름에는 인색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상구는 이제 구다 보니까 강한 자질로 이 전체 나아감의 그 맨 마지막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양효다 보니까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뿔까지 나간 거죠. 뿔은 맨 끝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어서 위태로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가려는 그 에너지를 고을을 정벌하는 데 쓰면 위태롭다라도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벌읍이라는 이 읍은 반란을 일으킨 소급을 정벌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읍이라는 거를 자기 내면이라고도 풀이를 하는 그 주석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체가 성장을 이야기하는 괴이니까 그렇게 풀이하는 것도 뭐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을 다스린다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지금 또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강하게 나아가려는 기운이 비록 이제 안정되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펼쳐지지는 못하겠죠, 물론. 근데 이제 그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리는 그런 데에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스리는 것이 결국 성장을 위한 것이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그러나 이제 끝에 그걸 정린이라고 한 이유는 이 그 진괴에서는 이 밝음이 땅을 뚫고 나와서 밝고 크게 겉으로 드러나서 세상을 비춰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올바름의 이 진괴의 올바름의 측면에서 본다면 좀 인색하고 부끄럽다. 인색하다는 얘기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하고 같으니까 그런 걸 좀 충분히 넉넉하게 펼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 진괴의 효사를 모두 살펴봤는데, 좀 여기서 그냥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성장의 첫 단계에서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 시행착오를 겪는 나 자신에게도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여유를 가지고 자기 갈 길을 꾸준히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성장이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 그게 이제 내면의 덕을 바탕으로 할 때 그것이 이제 더욱 성대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까 제가 유고에서 봤듯이 뭔가 실득,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실이 될까 득이 될까 어떤 결과에 연연해야 하지 말고 이 아랫 사람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세, 이런 걸 좀 여기서 배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화지진괴의 강독을 마치겠습니다.